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ECB 정책회의 의사록이 발표 날입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전에 9시 30분에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내용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ECB 의사록도 8시 30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의사록 내용은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잠시 후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목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계속 무역전쟁 이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험악한 무역 전투 중에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처리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나토 회의 이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또 소식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중국에 이어서 유럽 쪽으로 또 트럼프의 관심이 좀 이동한 듯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또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유럽 순방길에 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깨질지 안 깨질지는 이제 이번 순방에 결정 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나토는 전 세계 최대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촉각을 세우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토 소식도 있고요. 그 관련돼서 어떻게 또 시장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지 그 부분도 잠시 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경제가 최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는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 2번 해야 된다, 이상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그리고 계속적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은 22일 통화정책 의사록도 발표되는 또 이벤트가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오늘장 함께 해주실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 마스터입니다. 일단은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가 이제 지난주 7월 6일자로 시작했다는 내용이고, 이거를 근거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장을 봐야 될지, 매수 방향으로 봐야 될지, 매도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은 예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오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달러 인덱스 설명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영 맞선이과 함께할 신세계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눴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전일장까지 떨어진 이후 현재 부근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 2,790포인트까지 터치한 상황이고요. 0.5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의 아랫꼬리로 좀 지지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S&P 500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는데요. 7,299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에 1.18달러가 하락된 채로 이탈이 된 채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는 1.17 초반대까지 또 다시 내려옵니다. 0.08%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역시도 전일장 좀 꽤 세게 빠졌습니다. 1% 넘게 밀리면서 어제장의 종가는 1,241.8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는 소폭 올라오면서 1,245달러 부근 0.2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입니다. 예상치보다 거의 3-4배 정도 더 감소한 원유 재고 만나보셨는데요. 어제장에 4% 넘게 거의 5% 가까이 밀리면서 70.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올라오면서 70.92달러에서 움직이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 장에는 꽤 많은 수치가 재고가 감소가 됐습니다. 1,200만 배럴 이상의 감소가 있으면서 어제 장에 상승 족보라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어제 거의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제 70달러가 좀 지지는 되고 있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해왕 맞선인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자, 그 전에 있어서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래 캐스터 지금 10시 5분 지나가고 있는데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드렸듯이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외신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무역전쟁 이슈에 이어서 이제 각종 경제 지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4천 명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0.1%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요, 금융시장 과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브루클린 로스쿨 행사에서 이 금융 시스템이 과열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 뉴욕 연은은 이 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주택 가격이 회복되고 또 주가가 오르막을 걸어왔지만 우려할 만큼 레버리지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견해입니다. 네, 윌리엄스 총재는 과도한 위험 투자 움직임도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CNBC 보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CPI죠. 소비자 물가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관심도가 잠시 이제 경제 지표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이 무역 정책에 매우 진지하고 또 정치적인 쇼가 아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관세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치적인 사이드 쇼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이드 쇼는 이 흥행몰 이용, 이 소공행을 지칭을 합니다. 중간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사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현재 험악한 무역 전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CNBC는 무역전쟁이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이 제한적이고 또 부양책이 이를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역전쟁이 미국 증시에 미칠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부양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 S&P 500 지수는 지난 5월 초 이후에 5% 정도 오르면서 다른 국가의 증시 대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이 증시 강세의 배경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감세와 재정 부양책이 이 충격을 상쇄했다는 견해도 함께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세제 개편이 무역 전쟁을 감내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전문가들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모건 스탠리는요, 미국의 무역전쟁 타격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면서 점점 이런 충격에 둔감해지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경고를 쏟아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죠. CE는 중국이 자국에 진출해 영업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미국 증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이 미국 기업의 규모는요,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대비 압도적으로 크다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중국과 벌인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경로가 있다라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교 선임 연구원은요, 이 무역전쟁은 이기기가 쉽지 않고 또 지기가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무역전쟁에 대한 이 패배의 경로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의문은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이고 미래에 얼마나 공격이 더 심각해질 것인가에 놓여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이 글로벌 무역전쟁과 경제성장 둔화에만 몰두할 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소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 물가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면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위원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2조 5천억 유로죠. 3조 달러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열린 선택으로 남겨뒀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유로존 경제의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5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6월 CPI 확정치가 전년 대비 2.1% 상승하면서 예비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엔화는 위험 선호에 따라 하락하면서 이 달러 엔이 6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온 상황입니다.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21만 4천 명에 대한 발표치까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2천억 달러 관세 폭탄에도 꿋꿋한 지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일장에 대해서는요, 나스닥과 S&P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장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S&P 현재는 2,789.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 확산 속에서도 달러가 좀 반등을 하면서 유로 같은 경우는 1.17달러의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7300달러 선으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8월물입니다. 5% 급락에 70달러가 좀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무역전쟁 불안감까지 들어오면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70.8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이고요.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이 달러 반등으로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전일장 역시나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1240달러가 지지가 된 채 1247.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무역전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과 그리고 고용과 물가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관망 들어오셨고요. 해왕마스터님은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웬만하면 또 관망을 잘 안 들으시는 분이기도 한데, 네, 지수에 대해서 먼저 관망 들어오셔서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죠. 일단 네네. 이유는 뭐냐면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면요. 네네. 지금 제가 주요 저항 라인이라고 잡아놓은 2791 이 라인을 아직 이게 닿았는데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안착을 해야 뭐 이렇게 상방을 보고 맞고 떨어져서 밑골이 달아야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 텐데 지금 올라서지도 이제 이 근처에서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네. 뭐 의사록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돌파해서 상방 잡은 다음에 다음 주에 안착할 것 같은 모습인데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유럽 정상회담이라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이거 하나 좀 보자. 저는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반등폭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개장하고 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안착하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미국 2년물하고 미국제 10년물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빠르게 축소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기 아주 짧게 빌린 돈의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길게 빌린 돈의 금리가 낮아져요. 이건 어느 때 생기는 일이냐면요. 전 세계 글로벌 금위기가 올 때 생기는 전조현상입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어렵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 급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 쪽에는 사실상, 돈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 자금에 빠르게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인데요. 지금 이 100bp를 사실 유지했다가 지금 상당히 축소돼서 지금 20bp 내 움직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은 이거 전조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번에 좀 다르다. 이거하고 좀 그렇게 같진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표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지금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이 무역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게 관세가 붙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쵸? 우리가 뭘 살라 그러는데, 물건 값이 올라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요. 예. 뭐야, 그럼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예, 반대로, 이제 무역전쟁이 벌어져요. 벌어지면 전 세계 글로벌 경기나 이런 게 좀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니까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거 경기 안 좋아. 금리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러니까 양쪽 다 설득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이 너무 적극 우군을 섭외하려고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 이번 정상회담 때 뭔가 우군을 섭외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나토 분담금 나 못 내겠어. 이렇게는 많이 못 내. 사실 그 나토 분담금 같은 경우 미국이 상당히 많이 냅니다.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미국 전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나토 분담금을 미국이 유리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많이 내냐. 그건 또 100% 또 그건 아니거든요. 나토라는 게 이제 어떤 목적으로 창설이 됐냐면 러시아를 견제, 그때 소련이죠. 구소련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재무장을 좀 막자라는 의미에서 생긴 나토거든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유럽의 이슈예요. 유럽은 지금 러시아가 확장하는 걸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토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수혜는 EU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나 이거 분담금 줄이고 싶어 라고 하는데 독일이 그랬죠. 1.5% 이상 징계도 난 우린 못하겠다. 2% 요구를 했었는데 1.5%도 못하겠다라고 독일이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아마 이거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토를 깨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독일에 좀 적당히 각 유럽의 EU 국가들이 적당히 좀 올려주고 그걸 받아주고 끝낼 건지 이 두 가지 선택을 뭔가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국이 분담금 많이 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꼭 트럼프 정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액션 취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이제 뭐 대부분의 공중파나 여기저기선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불리하다.
미국이 참 유리하고 중국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저는 반대로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BMW도 미국에서 공장 철수하고 중국으로 간다 그러고, 테슬라도 중국으로 간다 그러고, 예, 지금 오히려 피해보고 있는 건 계속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객관적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너무 불리합니다. 지금 미국 너무 불리하고요. 지금 솔직히 중국은 카드가 무역 규모가 미국에 수입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 붙이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원래 그 관세 카드를 메인 카드로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비관세 장벽을 메인 카드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메인 카드로 가지고 있는데 이 비관세 장벽은 자기들한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사드 보복을 한번 우리가 당해봐서 잘 알잖아요. 비관세 카드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 저는 지금 상황 전개가 중국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도 지금 EU 잡으려고 EU에다가 막 독일에다가 공장 짓겠다고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역 전쟁이 오히려 저는 초반에 좀 안 좋게 가다가 결국 글로벌적으로 좀 해피한 구조가 가지 않을까. 아, 중국이 여기저기 돈을 좀 많이 써주고 네, 이런 부분으로 좀 흘러가주면 참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견인차. 그래서 이제 각각 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 양쪽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팽배하지만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지나보면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2,792일 안착 여부 이후에 좀 지수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관망 들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왔는데 자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 오늘 좀 증시 개장이라든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추가적으로 이게 오늘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죠.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거든요. 인플레이션 높은데 금리를 계속 이렇게 좀 이 상태 2번 정도라고 하는데 이 2번 뭐 무역 경제 때문에 안 좋으면 한 번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자꾸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번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줘야만이 지금 현재 미국 경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아주 잘 나간다. 1분기처럼 너무 잘 나간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가가 경기 선행합니다. 주가가 경기 선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살짝 꺾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이 금리를 좀 올려주는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조금씩 조정을 좀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전 조정을 좀 받아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 내 바램처럼 지수가 가진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관망을 들고 오늘 같은 경우도 네. 뭐 안착을 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앞서서 관망에 대한 의견 일단 2,791포인트 좀 상승 쪽으로의 이 가격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해왕마스터님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철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망 들어오셨는데 자, 마스터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일단 저의 생각은 뭐 매수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제 7월 6일날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갖고 디데이가 일단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날 당일날 자 미중 무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개인적으로 저의 입장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 개인적인 성향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지수랑 연관은 지어서는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이따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그때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중 무역 관련해갖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가지고 미국 증시 관련해갖고는 영향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미중 무역 관련해갖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관련해갖고 미 증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제가 이제 7월 6일이었죠. 정확하게 7월 6일날 이제 미장이 이제 10시 반에 개장되고 매수적 단가를 계속 노려봤어요. 매수적 단가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꼭 체크하시려고 신세계를 보시는 걸 이해해요. 근데 이 시황 자체가 예고된 시황인지 아니면은 전에 이제 반영된 시황인지에 대해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황 보실 때
여러분들 D-Day가 딱 시작했는데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오늘 D-Day다. 야 이거 박 터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 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시황은요 이미 기대치가 반영돼 버리면 그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요. 풋포지션이 다 청산돼 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견된 시황은. 그래서 7월 6일날 이제 미중무역에 대한 D-Day가 터지면서 저는 오늘 매도 안 봅니다. 매수만 봅니다. 하고서 원웨이로 터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가 지금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확실하게 야 4배 관련해갖고 우리 지금부터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상태에서는 고가 갱신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예요. 왜냐? 기술적 지표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코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이 7255.00이에요. 뭐냐면은 60분봉상으로 했을 때 지금 스팬 자체에 이제 밀리면 안 된다는 반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 전날 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 분석. 자, 시황 자체는 이미 D-Day로 여러분들 관세 자체가 펼쳐진 입장인데 이 장세가 지금 추세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D-Day 날 제가 매수적 단가를 고려하자고 얘기했고 전일이죠. 제가 어제 이제 글로벌 슈퍼스타이라고 오전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방송을 키자마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오늘 저가 나왔는데요? 하면서. 지지를 받는다는 근거가 딱 드러나니까. 아시겠죠? 매수적 단가만 고려하는 겁니다. 데일리로. 장기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오버나잇을 하거나 이런 관념 자체는 지금 버리셔야 돼요. 왜냐? 어떻게 갑자기 이슈가 터질지 몰라요. 장세가. 지금 일봉을 조금 확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봉을 확인하면은 올해 최고가 인근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고가 갱신하기 굉장히 쉽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게 있어요. 여기서 매수 찍으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매수 진입 포인트는 따로 있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진입 포인트 자체가 일단은 지금 미장 개장 5분 남았는데 제일 좋은 단가 자체는 일단 밑으로 한번 꺼져야 돼요. 밑으로 한번 꺼져야 됩니다. 휩쇼장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 매수 진입 포인트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매수 진입 포인트를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 이미 추세적 단가가 나왔으니까. 평단가 지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단가를 지는 것보다 휩쇼가 한번 터지고 나서 단가를 확인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손절 라인도 딱 정해져요. 시황 자체가 일단은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이슈화가 굉장히 되는 입장에서 D-Day 7월 6일 날 터졌다는 거는 추세를 만들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중무역이 더 악화되는 시그널을 내보낼 때까지. 미중무역 관련해서 관련을 해갖고 야 여기서 지금 더 부과하겠다 이런 부연적인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지 스팬 자체가 밀리고 나서 그때부터 매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 차트적으로나 시황적으로나 지금 다 D-Day로 매수적 단가를 보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매수 포인트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 평단가가 너무 안 좋아요. 평단가가 방송 중에. 매수적 단가를 고려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미장 개장하고 휩쇼장이 한번 나오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한번 나와요. 언제? 스팬이 다시 밀릴 때. 그때 한번 매수적 단가를 고려할 수 있는 단계예요.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져요. 그때는. 지금은 평단가가 완전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고려해서는 안 되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지금 거래량도 이제 위장 개장하고 이런 식으로 뛰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고, 오늘 매수 포인트를 찍은 이유는 전일 그리고 시황 속 바탕 안에서 매수 추세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전전 코스 자체가 왜 이렇게 흔들었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D-Day를 기다린 거예요. 여건 자체가. 매수도 매도도 아닌 장세가 이어지다가 이제부터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는 고가 갱신까지 데일리적으로 매수만 봐주면 되는 좋은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미중무역 해갖고 트럼프라든가 지금 중국 쪽에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예요. 그럼 그 결과가 도출된다면은 스팬 값이 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장기 포인트가 나와버려요. 장기 포인트가. 시황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가 연결이 되면은 그때 지는 거예요. 지금은 차트적으로나 시황적으로나 매수를 볼 단계예요.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최근 장세 고가가 연결될 때까지. 달러 인덱스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발표가 있었지만 제가 달러 인덱스 관련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미중 무역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중 무역에 연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인플레이션이랑 금리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지금 가능성만 내비치고 있는 단계고 현재로서 오늘 당일 매매 자체를 어떻게 관점을 가지냐 그거 자체는 이제는 매수, 데일리는 매수적 관점으로 꾸준히 보는 게 유리한 종목이다. 나스닥 S&P 종목은. 근데 장기 포인트 자체는 미중 무역이 터지고 나서 미국 역전 금리 현상까지 밟아지면은 완전히 폭락하는 코스로 분명히 갈 게 보여요. 근데 그 단계 자체를 지금 고려할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데일리적으로는 매수적으로만 고려할 단계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 조정이 들어갔을 때 매수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 게? 네. 지금 위치값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보시고 싶다면은 네네. 만약에 기대값을 가지고 싶다면은 스팬 값이 한번 밀리는 코스를 봐야 돼요. 스팬 값이. 지금 이 화살표 보이시죠? 스팬 값이 한번 내려와야 된다. 지수 자체가 스팬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도출될 때 그때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 손절가가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지금 위치값에서 매수를 본다면은 손절값을 굉장히 잡기 어중간하게 펼쳐져요. 7일, 8일 이런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지지 라인 자체는 일단 기준선이긴 하지만은 이 기준선에 대한 지지, 7268 여기 자리를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번 틱 차트에서 이제 스팬이 밀리는 코스로 들어간다면 그때가 추세가 형성되기 굉장히 쉬운 코스로 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보였어요. 지금 평단가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미장이 지금 개장이 됐네요. 거래량이 활발히 뛰면서 스팬 자체 하단으로 밀리는 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스팬이 위로 올라올 때 그때 한 번 더 매수를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코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혜영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지수에 대한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영 캐스터 지금 개장이 된 상황인데 S&P 뭐 지수에 대한 뉴스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네, 지금 이제 무역 전쟁에 지친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 실적과 또 트럼프의 행보죠. 나토 정상회의에 관심이 이동이 되면서 이제 지수의 상승 탄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CPI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얼만큼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이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무역 전쟁의 우려를 좀 더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된 심리를 좀 더 완화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외신들의 분석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기대 이상의 오름폭을 기록할 경우에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시선이 무역 전쟁에서 물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부분은요. 트럼프의 이동 동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이꼴 지정학적 이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트위터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서 독일은 러시아에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계속하면서 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이 회의가 끝나면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국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영국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요일 날 이제 백서가 나옵니다. 이제 내각과 또 메이 총리가 이제 브렉시트 관련한 협의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관련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이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블룸버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이 재개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 모색에 상호 노력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토 회의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이제 싸움 중이지만 잘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과 또 이제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브렉시트 부분은요, 이 백서가 120페이지 정도가 되고 지금 꽤 많은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딜이냐, 강경 브렉시트냐, 이제 이 결정에 이제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며칠 동안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러시아와
이 독일에 대한 관계 그리고 지금 노드스트롬이라는 이 가스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맹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나토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독일에 대한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드스트롬 1 기존 사업에서 2개 파이프를 추가로 뚫어서 이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에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서 공급량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러시아 국영 기업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독일, 발트해를 관통해서 이제 내년 말 정도 완공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는, 즉 미국은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독일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독일은 러시아에 지금 수십억 달러를 이렇게 가스관 사업을 통한 지불을 하고 있다라면서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 지금 이런 가스 같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러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같은 미국의 참석자들도 지금 놀라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 때문에 나토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면서 나토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나토의 29개국 국가주 중에서 8개 국가만이 기존에 합의했던 이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나토의 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푸시를 하면서 4%까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2025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 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요, 아무래도 이 나토의 국가들이 이에 합의하고 이 부분은 좀 받아들여서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지만 이 시한폭탄이죠. 그리고 변덕쟁이인 트럼프가 또 어떤 말을 쏟아낼지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역시나 앞으로의 지수나 통화 등의 오일 또 영향에 있어서 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그 발언에 집중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 첫 번째 이슈를 점검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면서 오늘 목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5분이 지난 이 시각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고요. S&P 500부터 살펴봅니다. 자, 일단 초반에는 개장하자마자는 좀 올라갔었습니다만 다시 또 눌립니다. 지금은요, 2786.75포인트로 또 눌린 상황이죠. 0.40%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이 조금 S&P 500과는 조금 더 견조한 상황입니다. 7,299포인트로 0.61%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가네요. 0.02%, 1.1731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골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245.9달러 선으로 0.33%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더욱더 떨어집니다. 이제 뭐 반등해서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상황이고요. 70.28달러 선인 0.45% 하락으로 계속해서 하락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좀 올라오는 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한 지 지금 7분 정도의 시각이 지나는데요. 박나연 캐스터, 본장에서는 지금 상승 출발했네요. 네, 지금 뭐 외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다우 지수가 이제 무역 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200포인트 이상 이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왜 완화가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웰스 매니지먼트 이제 미국 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물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즉각적인 지금 반응이 뭐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차 때문인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 무역 관세에 대한 전쟁은 이걸로 끝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져서 하지만 이제 즉각적인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관세 발효는
8월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그 전까지 또 트럼프와 또 중국이 어떤 발표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전쟁에 지치고 또 이어서 기업 실적과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 역시나 좀 호조세 기업 실적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은행주들 13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CPI 수치도 좀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다소 상쇄시켜주고 있다는 외식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먼저 행동을 좀 이어갔고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반응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상쇄시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목요일장 개장이 된 상황이고 상승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쉽게도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2790선에 대해서는 터치는 했습니다만 안착은 하지 않았는데요. 네. 뭐 안착을 해야 네. 어떻게 갈 건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정찰병 내보내실 분들은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찰병 하나 정도, 한 계약 정도 내보내시는 분은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해왕 마스터님이 얘기한 게 있는데 금리 역전차가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이거가 역전되겠다 생각하고 이게 바로 증시에 반영되고 그러진 않죠.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건 바보들이나 그런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이 비춰질 때 문제는 코멘트를 어떻게 하냐거든요. 정책 당국자들이. 그것 때문에 코멘트가 바뀌어버리면 그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뭔가가 빠르게 올라와서 돌파를 해주든지 아니면 밀려주든지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줘야 뭐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저는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져 버리면 저는 밀린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732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이 폭탄을 또 터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왜 이 전쟁이 터졌는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5G 때문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GT가 사실 미국이 그렇게 이란하고 거래하지 말고 북한하고 거래하지 말라 그랬는데 GT가 몰래 거래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GT라는 기업이 통신장비 회사가 거래를 해놨는데 그 거래한 게 이제 미국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미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GT 보고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GT가 장난쳤어요, 미 의회 데리고. 그러니까 분노한 거죠. 미국이 완전 분노를 한 겁니다. 분노했는데 거기서 이제 GT가 그러면서 제재받고 잘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대표단 와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합의하고 중국이 미국 셰일을 더 사줄게. 그 다음에 우리 위안화 절상시킬게. 그러면서 이제 잘 합의가 돼가지고 돌아갔다가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하웨이가 또 문제가 터졌죠. 하웨이가 통신장비 회사예요. 하웨이 전 세계 통신장비 2위고요. 중국에서는 1위입니다. 하웨이가 미 해군 해킹했거든요. 여기 정리가 있습니다. 하웨이가 해킹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해킹하는데 그 장비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쓰이게 되니까,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5G 기술 표준을 누가 갖고 가느냐, 기술 표준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자기네 정보가 다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기술 표준, 5G 기술 표준을 못 가게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유가 적극적으로 중국 편을 못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편 들었다가 중국이 5G 기술 다 표준되고 통일해버리면 이유도 똑같이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또 미국하고 EU하고 그럼 왜 싸우냐. 미국하고 EU하고 싸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 내내 계속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전 정권 때부터 계속 나토 분담금 GDP 2% 이상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EU는 도저히 못 지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나토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 리비아 공습할 때 나토가 공습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나토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공습 빨리 못했어요. 예. 그 시리아도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게 돈이 없어요. 나토가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나토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근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우리는 아니죠. 예. 그쪽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이제 지지율 따라서 간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네네. 예,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한번 더 터뜨리고 싶은 거죠. 중국은 이제 좀 약간 소강 국면이고, 그래서 더 갔다가는 중국이 갑자기, 애플 판매하지 마. 그래야, 그리고 우리 위안화 절하할게 계속. 그러니까 위안화가, 중국 위안화 절하하면 미국이 관세 부과 하나 많아요. 왜냐면 관세 부과한 만큼 위안화를 빼버리면 가격이 또 똑같이 중국 제품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은 이제 자유 이제 환율 시장 개방하는 상태고 중국은 고정환율제인데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위안화 절하를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무작정 절하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다만 뭐 중국이 맘먹고 하면 충분히 하죠.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강하게 이유를 좀 몰아치고, 그러니까 중국 쳤다가 이유 몰아쳤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지율 내부 결속.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자기 콘크리트 지지율만 확보를 해도 이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콘크리트 지지율, 밀리지 않는 그 콘크리트 지지율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원하지도 않아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네. 그냥 자기 콘크리트 지지율만 유지하는 걸 원하는데 그 사람도 뭘 원하냐면 이걸 원해요. 이렇게. 싸우고, 막, 아메리칸 퍼스트 해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슈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문자는 끝자리 7008님 지금 지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함께 해영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뭐 예측하신다면 국내 선물 방향도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지금 S&P 비교해서 나스닥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7,304포인트까지 갔는데요. 자, 오늘 국내 선물, 내일장의 국내 선물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국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국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선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 국선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국내 선물은요, 자기가 진입할 때 오버나잇 관점으로 갈지, 이거를 며칠 더 두고 지켜볼지, 아니면 데일리적 포지션으로 볼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국선할 때 장 갭이 뜨죠. 갑작스럽게 밑에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날 전날 이제 미장이 무너지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그 밑에서 시작하는 단계는 그 미장의 지금 움직임에 따라 반응성을 일으키기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아시겠네요? 근데 질문하시는 분께서 만약에 데일리 매매로 하시는데 매도적 관점으로 봐야 되냐 매수적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이러면은 관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저는 데일리 매매로 합니다. 아니면 오버나잇 관점으로 좀 장기간 보유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에 따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개인적으로 국내 선물을 할 거면은 조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두고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국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데일리 관점으로 하시는 거는 그날 이제 한국장 시작하고, 한국장 시작하고 국선 장이 시작했을 때 나스닥이랑 미장 움직임에 의해서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톡스타나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국선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데일리적 관점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기 때문이에요. 그날 나스닥에 대한 장을 예측하고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다소 이제 메리츠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오버나잇 관점을 보겠다면은 저는 이제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움직임을 판단하에 국내 선물 장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스닥이 앞으로 S&P나 나스닥의 진폭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때 국선 자체가 좀 심하게 변동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일 그게 이제 두둔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메리츠를 못 느껴요. 한국 증시에 대해. 요새 이제 주식장 재미없다는 분들 많아요. 주식장 재미없다는 부분. 왜냐면은 미중 무역은 점점 심화되는 분위기인데 이제 한국 코스피 자체는 못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금리 역전 현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메리츠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장 자체가 재미가 없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이제 국선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관점 자체를 잘 가져야 돼요. 데일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 증시 자체가 변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데일리 관점 자체는 예측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국선 자체는 이제 갭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 해갖고 앞으로 이제 매수세를 조금 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증시의 회복이 조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292라인까지 붙었다가 296라인까지 조금 회복한 모양인데 회복 가능성이 더 있어요. 왜냐? 미장이 이제 고가갱신 한 번 더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는 매수 방향으로 데일리 매매를 당분간 쏟아주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일단 포지션 쪽으로 이 시간적인 부분을 먼저 좀 정하시고 앞으로 좀 매수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선물 지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다양한 전략 저희가 또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유로FX와 크루드 골드에 대한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